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연결돼 있습니다. 자, 올해 들어 상승폭이 가장 높은 두 가지 증시를 꼽자면 아무래도 일본 증시 그리고 대만 증시가 아닐까 싶은데요. 때마침 대만 쪽으로 지금 출장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 반응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대만 출장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는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만 증시가 올해 사실 많이 상승했던 이제 대표적인 증시 중에 하나인데, 현지에서 느껴지는 건 우선 요약부터 먼저 하자면 그 자신감이 느껴지고 있다라는 말로 먼저 좀 시작을 하고 싶고요. 올해 사실 시장을 관통하는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는 AI 관련한 이제 주식 투자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AI 수혜주가 있는 지역 중에 하나, 혹은 또 증시 중에 하나가 대만 시장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대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기업 혹은 종목 중에 하나가 대만 반도체, 그러니까 TSMC입니다. 파운드리로 유명한 회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미국의 인텔이 있고 한국의 삼성이 있다면, 사실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중에 하나는 대만의 TSMC가 이제 그 역할을 좀 맡고 있고요. 지금 이 세 가지 종목들의 과거 한 8개월 정도 수익률을 최근에 블룸버그에서 비교했던 게 있는데, 그걸 보면은 지금 세 가지 인텔, 삼성, TSMC 중에선 TSMC가 가장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거의 한 50% 가까이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심지어는 사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TSMC가. 근데 발표 실적이 사실 상당히 둔화되었던 거는 사실입니다.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줄었고, 또 순이익 같은 경우는 한 23% 가까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지금 이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반도체 시장이 지금 바닥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실적 자체는 이제 부진했지만 오히려 안도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보면 미국의 시티은행도 그렇고, 그리고 또 웨드부시 증권사 같은 경우에서도 TSMC 주식 상승률이 나머지 시장 평균 주가 상승률보다 앞으로 한 6개월 동안은 더 빠르지 않나라는 그런 전망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점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시티은행이나 웨드부시의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는데요. 한편 워런 버핏이 TSMC 전량을 매도했다. 자, 이런 소식은 TSMC뿐만 아니라 대만 증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대만 현지에서는 어떤 평가를 나오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올해 지금 대만 증시 관련해서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워런 버핏이 이제 장기 투자로 유명한 투자자죠. 근데 장기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 TSMC를 매도했다. 대만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너무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출장해서 대만에서 한 6개 정도 금융기관과 지금 미팅을 하고 있고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TSMC 그리고 워런 버핏 이야기는 여기서도 굉장히 주된 토픽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대만 현지 이제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대만 증시에 대해서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동시에 중국과 대만 간의 정치 갈등 혹은 뭐 전쟁 가능성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도 가지고 있는 것도 동시에 사실이고요. 또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 그 대선 이제 결과가 이제 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불확실성 역시도 지금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워런 버핏 얘기로 잠시 다시 돌아오면, 워런 버핏 같은 경우가 이제 대만 TSMC를 매도를 하고 일본의 주요 상사 기업들 뭐 재벌이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주식들을 뭐 8%씩 이제 대량 매수했다라는 것이 올해 이제 투자 업계에서 혹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는데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미쓰이 혹은 뭐 미쓰비시 같은 이제 상사 기업들에 대해서 현재 매력도가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지금 대량 이제 투자를 한 상태인데, 이러한 이제 일본 주식에 대한 이제 관심도는 대만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만의 현지 운용사가 이제 일본 투자 펀드를 런칭을 했는데,
초기 펀드 모집 기간 동안 한 8천억 원 가까운 대량 자금을 이제 모집하기도 했고요. 저희도 사실 지금 일본에서 현지 운용사와 같이 지금 AI로 일본 주식 투자하는 모델을 이제 공동 개발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모델에도 지금 사실 이제 그 여러 은행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만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이제 훨씬 일찍 이제 해외 투자를 시작을 했던 이제 그런 투자자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가 본격적인 해외 주식 투자가 한 5년 전부터 활성화되었다라고 하면 대만 같은 경우는 한 20년 전부터 해외 주식 투자, 외환 투자가 일반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일상적이었다라는 점은 한번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투자자뿐만 아니라 지금 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일본 주식 시장에 대한 관심이 확실히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일본 증시 왜 이렇게 열심히 오르고 있는지 또 일각에서는 고점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전해주시죠. 현재 사실 이제 가장 일본 증시를 좋게 보는 요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이제 좀 센티먼털한 그런 부분인데 워런 버핏이 이제 장기적으로 일본에 대해 좋게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하나의 좀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이제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어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결국 가장 큰 요인은 '현재 밸류에이션이 저렴하다.'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일본의 증시 상장된 기업들 같은 경우 한 57% 정도가 여전히 PBR이 1 보다 낮다라고 이제 요약할 수 있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많은 기업들의 장부 가치가 현재 시가보다 낮은 상태 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이 그만큼 디스카운트를 받아왔다라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워런 버핏이 얘기한 안전 마진 관련한 이야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상당수의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이 단기 부채 규모를 훨씬 더 상회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제 다시 얘기하자면 기업의 현금 보유 규모가 많다는 점은 이제 앞으로 필요하다면 일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통 투자에 나서게 되면 기업들의 예상 이익률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도 한번 참고 삼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혹시 일본 주식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다른 호재들도 있겠습니까? 네. 여기에 몇 가지 정도 좀 더 생각을 해 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현재 정책 변화입니다. 지금 도쿄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는 상장 유지 조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 하나가 주주 친화 정책 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당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요건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이제 이관이 되는 등 이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은 지금 일본 경영진들이 적극적으로 주주 친화 정책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제 그러면서 주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 관련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지금 30년 만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의 경우 이제 가계 그리고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이 막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디플레이션이 지금 20-30년 동안 발생을 했는데 그 구간에서는 지출을 줄이고 현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요약을 가능한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구간에서는 정반대 접근이 필요합니다.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일본 가계 자산 내에서 주식 시장에 투자되어 있는 비율이 약 10% 정도 수준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40%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지금 일본 가계 같은 경우는 그만큼 주식 투자 비중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지금 이 부분이 상승한다라고 본다면 추가적인 막대한 자금이 일본 증시로 유입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증시 연초부터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만큼 이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점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이번 대만 출장에서도 받았던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가 역시 일본이 지금 그냥 단기적으로 상승한 것이 아니냐 혹은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과거 사실 고이즈미 총리 시절도 부양책에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아베 총리 시절 세계의 화살이라는 그런 정책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변화를 만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는 일본 증시 상승이 그렇다면 과연 구조적인 변화
시작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제 전망은 좀 분분한 상태입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구조적인 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코로나 이후 지금 변화하고 있는 온쇼어링, 미국에서 많이 쓰는 용어이죠. 혹은 뭐 자국 우선주의 혹은 국내 생산과 같은 이제 이런 그 정책들을 통합하는 용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러한 이제 그 정책 변화들이 글로벌 무역 질서를 현재 재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전통적으로 이제 적용되었던 글로벌 무역 관련한 이제 이론들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국 자국에서 조금 더 많은 이제 그 가치 사슬을 이제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구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지금 구조적인 변화가 될 수가 있다. 일본의 경우도 마찬가지 변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일본의 경우 정말 어쩌면 잃어버린 30년을 마침내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콩에서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이었습니다.